네,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과학의 김순초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과학 수업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학년 과정 추가된 내용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기억할 거는 빙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빙하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연구 대상이 된다. 가장 중요한 거, 공기의 성분을 분석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구 온난화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했던 거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화석연료의 대체로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 뭐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장점, 보완점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고 계셨던 내용을 저랑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두 가지 물질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와 또 하나는 성질이 변화하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거랑 같이 연결을 시킬 건데요. 물리 변화는 예전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 상태 변화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외하고 화학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단원은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이 단원 이어서 쭉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 화학 반응을 하면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느냐? 화학 반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질이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종류 4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물질 화학 반응의 종류는요. 화합이라고 하는 단원, 화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화합, 합쳐진다 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한 종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반응을 화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 화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을요, 간단히 알파벳으로 나타내자면, 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이 있고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존재하네요. 이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합해져서 새로운 물질인 A, B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는 반응, 이거를 화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화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철과 황이 합쳐져서 황화철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 단원에서는 꼭 화학 반응식을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는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물의 화학식이 아니라 물의 화학식 H2O, 이산화탄소의 화학식 CO2 여기까지만 나갔어요. 그런데 추가가 된 내용에서는 화학 반응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아시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써볼게요. 철의 화기호 Fe라고 쓰고요. 황은 S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물질이 합해져서 하나의 물질인 FeS, 황화철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것을 화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구리를 연소를 시킬 거예요. 연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네, 산소랑 반응시키는 과정을 연소라고 했습니다. 자, 구리랑 산소랑 반응시켜서 산화구리, 제2산화구리를 만들어낼 건데요. 이 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리를 표현을 할 때 구리가 2 플러스 양이온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얘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우선 구리는 CU라고 표현될 수 있죠. 여기에 산소는 기체로 O2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할 때 산화구리는 CuO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분필로 적어진 내용 말고도
지금 써져 있는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있나요? 네, 숫자가 보이죠? 하나는 구리 앞에 써 있고요. 산화구리 앞에 2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원자의 배열이 바뀔 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수, 원자의 종류, 절대 변화가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이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학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분해라는 내용입니다. 자, 분해라고 하는 거는 나누는 걸 의미하겠죠? 자,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종류의 화합물이 아까 만들어졌던 화합물 있잖아요. 그 화합물이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나누어지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합과 분해는 서로 반대의 과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자, A,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B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한 종류예요. 나누어질 거예요. A라는 물질. 빗금이 안 쳐져요. A라는 물질과 자, 빗금이 쳐져 있는 B라는 물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열분해, 하나는 촉매분해, 하나는 전기분해입니다. 모두 다 분해의 종류고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걸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적을 때는 NaHCO3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한 가지 물질을 내가 가열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하얀색 고체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하얀색 고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물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Na2CO3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흰색 고체고요. 달걀 껍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종의 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돼서 기체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과산화수소는요. H2O2라고 사용을 씁니다. 이 H2O2는 공기 중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물과 산소 기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사용을 하냐면 촉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기는 직접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과산화수소의 촉매는 이산화망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 종류는 원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와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부촉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에 속하게 되고요. 촉매를 적을 때는 화학 반응식의 화살표 위쪽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분해는 물의 전기 분해입니다. 자, 우리가 산소를 얻기 위해서 수소를 얻기 위해서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수소를 나눌 수 있다. 뭘 가지고 나눌 수 있냐면 전기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충격을 가해주게 되면 수소 기체도 산소 기체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식을 나타내 보면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반응을 전부 다 화학 반응 중에 분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치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치환. 말은 그대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 용어로 바뀌게 되니까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치환은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로 대체한다라는 뜻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일부가 반응 후에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반응이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B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로 대체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BC로 이루어진 화합물 중에 무언가 하나가 바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꿔놨냐면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랑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돼서
성질도 변화하게 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밑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제2가 황산구리를 반응을 시킬 거예요. 아까 배웠죠? 이가 구리가 2+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Fe 플러스 CuSO4 이렇게 구리, 황산, 황산구리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황산구리랑 반응하게 되면 자, 얘 물질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로 대체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대체될 거야. 자, 어떻게 대체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철이랑 황산이랑 합쳐지게 됐네요. 그리고 따로 구리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화학 반응의 종류 중에 치환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네 번째 내용은요. 복분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분해는 배우셨죠? 분해 생각나시나요?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데 두 번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 나눠서 합쳐질 거예요. 자, 두 종류의 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거죠. 서로 성분의 일부를 바꿔요. 그래서 새로운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물질이 합쳐져서 하나의 화합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랑 D라고 하는 거랑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화합물이 각각 분해돼서 서로 다른 물질이랑 만나는 거예요. 자, A는 B랑 합쳐져 있었는데 A랑 이번에는 C랑 합쳐져서 하나의 분자를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랑 아까 합쳐져 있던 A랑 나눠져서 B랑 D랑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 이러한 반응을 복분해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앙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가라앉아 있냐? 자, 두 가지 물질 중에 어느 거가 합쳐져서 고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염화 나트륨과 질산 은을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Na, 나트륨, Cl, 염화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은, Ag, 질산, NO3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각각 나누어지게 돼요. 각각 나누어서 누구랑 누구랑 합쳐지냐? 간단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NA는 플러스 성질 가지고 있고요. Cl은 마이너스 성질 가지고 있어요. Ag는 플러스 성질, NO3는 마이너스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붙어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온 결합 화합물은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그럼 플러스랑 플러스랑 붙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인 염화은이라고 하는 거랑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때 앙금은 염화은이고요. 앙금 표시는 화살표 아래쪽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복분해 과정이다. 그래서 화학 반응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원자가 재배열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 새로운 물질은 처음에 제가 사용을 했던 그 물질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그 다음 화학 반응의 법칙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의 법칙은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 반응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질량이 보존된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근데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는 라부아지에가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에 사용했던 물질들의 총 질량은 반응 후에 만들어진 물질들의 총 질량의 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학 반응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화학 변화에서 질량의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느냐? 물리 변화에서도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이 된다. 자, 이 법칙은 왜 성립이 되냐? 성립이 되는 이유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결합 형태,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결합 형태만 바뀔 뿐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수는 절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자의 수가 만약에 한 개일 때 1g이면 두 개일 때 몇 g이에요? 2g, 세 개일 때 3g. 그러니까 수는 질량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질량 또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서 뭐 된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물리 변화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앙금 생성 반응 기억하시죠?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을 하면 염화은 기억나시죠? 흰색 고체입니다. 질산 나트륨이 형성이 된다. 이때 화살표를 전후로, 화살표 전은 반응 물질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후는 생성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서로 원자들 간의 배열은 바뀌어요. 하지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수만 확인을 하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은 살펴볼게요. 자, 나트륨의 수를 반응 물질 안에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찾아볼까요? 여기 하나 있네요. 자, 한 개 존재하죠. 자, Cl, 염화, 염소 이온 여기 있네요. 한 개. 마찬가지 은 한 개 존재하죠. 자, NO3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질산 이온이라고 해서 하나의 뭉치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뭉치를 다시 나누게 되면 질소 하나, 그 다음에 산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써보겠습니다. 자, 보이게. 자, 반응 전에는 원소들의 개수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반응 후에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성 물질 NA의 수, 나트륨의 수 1개, 그 다음에 CL의 수 여기 1개, 그 다음에 H의 수 어디 있어요? 여기 1개. 자, 질소의 수 여기 N의 수 1개, 그 다음에 산소의 수 여기 몇 개? 3개.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들의 개수가, 원자들의 개수가 변화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살펴보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수가 일정하니까 뭐가 보존이 된다? 질량이 보존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칙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 다음으로 나온 법칙인데요.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갖가지 원소들의 구성하는 질량 비가 일정하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설명하기, 그 법칙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원자들의 배열은 계속 바뀌어요. 다른 거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거랑 저거랑 다른 거랑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수는, 원자의 수는 뭐랑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원자들의 질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수가 1개면 1g, 1대, 2개면 2g, 3개면 3g.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A, B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때 A의 수가 1개예요. 그런데 1개당 질량은 2g입니다. B라는 물질도 1개가 반응했어요. 그런데 B라는 물질은 1개당 그램수가 3g이에요. 그러면 얘는 항상 질량비가 2대 3으로 반응을 해서 A, B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B라는 물질을 4g 넣어도 5g 넣어도 항상 3g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접.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질산납과 아이오디나 칼륨과의 반응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아이오디나 나트륨 용액을 6g을 준비를 합니다. 시험관 6개를 준비를 해서요. 각각 6g씩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물질과 반응하는 질산납 용액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변화시키는 거 기억나시나요? 얘를 자, 조작 변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는 일정하게 넣었으니까 통제 변인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넣지 않고 점점 양을 늘려가면서 그 모습을 관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앙금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앙금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서 두 물질이 얼만큼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 만들어지는 노란색 앙금은 질산납을 넣지 않았을 때는 0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았죠.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점점 늘려가니까 앙금의 높이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볼까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 첫 번째 구간을 살펴보면 아이오디나 나트륨이 6g일 때 질산납 용액도 6g일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 두 물질은 질량비가 1대1로 반응을 한다. 그럼 오른쪽 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6g일 때 6g만 반응하고 나머지 2g은 그대로 수용액 상태로 남아있다.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6g만 반응하고 나머지 4g은 수용액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앙금이 생성될 때 두 물질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되는 것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반응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 반응에서 전부 다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인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끝났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법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 법칙까지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법칙은 기체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연관되는 걸 넘어가기 전에 아까 나온 내용을 화학 반응식으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납 화학 반응식으로 PbNO3,2라고 적고요. 아이오디나 칼륨 KI라고 적고 얘는 맞춰주기 위해서 E라고 써준 거예요. 자, 아이오디나 납 가라앉는다. 노란색 앙금이다. 질산 칼륨 표현하는 거 KNO3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에서 내가 앙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반응식만 따로 빼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우리가 새로운 화학 반응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중에서 Pb는 플러스 성질, NO3는 마이너스 성질, K는 플러스 성질, I는 마이너스 성질. 새로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노란색 앙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반응을, 이 물질을 만드는 Pb 그리고 I 요 두 가지만 묶어서 따로 나타낸 반응식을 알짜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물질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겠죠. 여기까지는 알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화학 반응식을 한 번씩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토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진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법칙은요. 얘는 법칙을 적어놓고 이러한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번 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뭘 사용을 해야 되냐면 항상 기체 안에서만 성립이 된다. 그러면 액체나 고체에서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했냐면요.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류가 생겨서 이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법칙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질량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부피비인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부피를 설명을 하려면 기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체는 되게 특이한 게 제가 기체를 준비를 해놓고 힘을 주게 되면, 압력을 주게 되면 기체 부피는 쭉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기체 부피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조건이 항상 성립되어야 되는 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어야만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아까 오류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원자라는 개념으로 전부 다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입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입자가 쪼개져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 일정한 부피 안에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 크기 안에 만약에 수소기체가 진짜 예를 들어서요,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안에 똑같은 부피 안에 산소기체가 5개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분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로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2개, 3개, 4개 여러 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체 부피비는 뭐랑 같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분자수의 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체를 준비를 해야겠죠.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반응 물질도 항상 기체가 되어야만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때 쓴 H2O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 분자의 화학식이지만 이때 저는 수증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기체가 되니까요. 근데 수증기랑 물이랑 똑같네요. 네, 수증기, 물, 얼음 모두 다 H2O로 표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소기체의 부피가 10ml일 때 산소기체의 부피는 5ml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반응을 시키면 수증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때 형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10ml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수소기체는 20ml, 그 다음에 산소기체는 10ml. 이때 반응시켰을 때 나온 수증기의 부피는 20ml라고 합니다. 자, 각 부피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된다. 어떻게 성립되느냐? 2배씩 차이가 나죠. 수소기체 대 산소기체는 2대1, 그리고 수증기기체는 2대1대2. 이게 항상 성립된다라고 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요. 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줘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1이다. 그런데 산화구리를 20g 얻고 싶다. 이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무엇이냐?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내용을 풀려면 화학 반응식 적어야겠죠. 자, 구리, 산소 반응할 거예요. O2 반응하면 산화구리 이가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반응 전, 반응 후 원자들의 수 변화 없어야 된다고 했죠. 맞출 거예요. 우선 구리부터 맞출 겁니다. 구리는 1개, 1개, 산소는 2개, 1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화학식 앞에 써져 있던 숫자, 그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맞지 않는 숫자를 기준으로 앞에다가 여기다 2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 2를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게 돼요. 또 다른 물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른 분자예요. 그러면 이 분자의 성질은 그대로 놔둔 채 내가 개수만 맞춰주려면 앞에 2, 그러면 2로 표현이 되고요. 또 맞춰주기 위해서
있어주면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하면서 만들어진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산화구리 형성되려고 뭘 사용했냐면 산화구리는 질량비가 4대 1로 반응해서 얘가 20g 만들어졌대요. 이때 질량을 표현을 할 때는요. 이 숫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개수만 맞춰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절대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20g 만들어지려면 4대 1 대 얘는 질량비가 5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구리는 몇 그램 필요할까요? 구리는 1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16g. 그리고 산소는 4g. 두 개를 더했을 때 질량이 보존이 된다. 그럼 정답은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4g이 됩니다. 풀리시나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모두 반응해서 물 18g을 얻었다. 이때 수소기체랑 산소기체의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질량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 말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써볼게요. 수소기체, 산소기체 반응해서 물 얻었습니다. 개수 맞춰보세요. 저는 미리 맞추겠습니다. 저와 똑같이 개수를 맞췄다면 여러분이 화학반응식 쓰는 거를 연습을 하신 분이에요.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물 18g 얻었습니다. 수소기체 2g 썼어요. 산소기체 얼마 썼는지 모르지만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 얘랑 두 개를 더하면 18g이 나오니까 산소기체는 16g 사용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수소기체랑 산소기체의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g 대 16g. 몇 대 몇인가요? 1대 8인 정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자,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좀 더 쉬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힌 다음에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많은 내용을 배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그 새로운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는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계속 연습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4가지 변화들, 화학, 분해, 그리고 치환, 복분해까지 4가지 반응을 통해서 질량 보존이 되고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질량 보존은 특이한 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에서 성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질량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액체랑 고체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쉽게 과학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학교 3학년 과학 내용, 추가된 내용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